이 변호사님 말씀 듣다 보면 오늘 구속영장이 발부될 가능성을 굉장히 크게 보시는 것 같아요. 저는 혐의만 소명이 된다고 하면 영장 발부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여져요. 그 이유는 저는 일단 기본적으로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라든지 김성훈 전 차장의 조사 때 윤석열 대통령 조사 때 배석했던 변호사가 배석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부적절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. 왜 이런 것을 했을까를 생각해 보면 이렇게 말을 맞출 가능성이 높은 공범들의 조서는 정보 공개하더라도 복사를 해주지 않습니다. 예. 그렇기 때문에 다른 변호인이 들어갔을 때, 즉 어떻게 생각하면 이 변호사 간의 협조가 안 되는 변호사가 이 강희구 전 부속실장이라든지 김성훈 전 차장 조사 때 들어갔을 때 결국 조서에 대해서 열람 복사가 되지 않기 때문에 그 변호사가 직접 타이핑을 해서 어떤 교류를 해주는 것 외엔 방법이 없거든요. 그래서 그때 당시에 진술을 컨트롤하는 기능도 있겠지만 실질적으로 검사가 뭘 물어봤고 어떻게 대답했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변호사가 들어가서 그 부분을 입회를 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긴 합니다. 그런데 이런 방법을 선택했다는 것 자체가 수사기관 내진 영장전담 판사에게 증거인멸을 시도하려는 의도로 보여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단 말이죠. 그래서 이런 시도를 했다는 자체도 아마 오늘 이제 이 남재진 판사가 판단할 텐데 굉장히 부적절하다라고 아마 판단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범죄 사실만 어느 정도 소명이 된다라고 하면 구속의 필요성은 인정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을까 싶습니다. 임 기자 입장에서는 별로 예상하는 거 좋아하지 않는 건 압니다만 그래도 궁금한 건 그거거든요. 영장 발부될 것 같나요? 이고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셨는데요. 기본적으로 이렇게 범죄 혐의가 소명되면은 결국 남은 거는 범죄 혐의 소명이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세 가지 구속 사유의 전제입니다. 범죄 혐의가 소명이 안 되면 나머지 구속 사유는 있든 없든 건 중요하지 않고 당연히 안 되는 거고요. 범죄 혐의가 일단 소명되어야 되는데 범죄 혐의가 소명된다는 전제하에 이고은 변호사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부분, 그러니까 변호사를 통한 진술 회유라든가 아니면 변호사 선임했을 때와 변호사가 입회했을 때 입회하지 않았을 때 진술이 달라진 부분, 이런 부분이 이제 인정이 된다면, 그리고 또 특검에서 어떤 부분을 강조할 것이냐면 이제 처음에 조사 과정을 놓고 경찰 입회라든가 이런 걸 놓고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고 조사에 서명하지 않는 것 같은 이제 여러 가지 좀 마찰이 있지 않았습니까? 1차 조사 때요. 그런 부분도 이제 수사에 순순하게 협조하지 않는다, 수사에 정상적으로 협조하지 않는다라는 거에 대한 어떤 그 보강 증거로, 병황 증거로 계속 낼 가능성이 있습니다. 또 이제 초안 날짜를 놓고도 계속 조율을 했었고요. 조율이라기보다는 계속해서 갈등을 했었죠. 그런 부분도 제시할 가능성이 높아서 그런 부분이 인정된다면 그렇고, 또 하나는 아까 이제 정화상 앵커가 말씀하셨지만 사실 지금 요번에 구속 취소가 된 것이 그 전에 구속을 필요로 하는 구속 사유가 없었기 때문에 구속이 취소된 게 아닙니다. 당시 내란 혐의 사건에서의 구속 취소 사유는 공수처의 수사권과 관련해서 논란이 있다는 것과, 또 이것도 논란이 되는 부분이지만 구속기간 산정에 있어서 계산 방법이 좀 그 판사가 보기에는, 지기현 부장판사가 보기에는 좀 잘못됐다라고 해서 두 가지 이유를 하지 않습니까? 근데 주목할 거는 요번에는 그런 두 가지 이유가 다 없습니다. 요번에는 정상적인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, 누구도 수사권에 대해서 이의를 제기하고 있지 않은 특검이 영장을 청구하신 것이고요. 두 번째로는 구속기간과 관련해서도 전혀 논란이 없기 때문에 그 두 가지 논란이 없는 상태에서 과거에 그것 때문에 구속 취소가 됐지만, 물론 이번엔 혐의가 다르지만 그런 부분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걸 감안하면 아무래도 오늘도 구속영장을 청구했을 때 특검 입장에서 굉장히 발부 가능성을 높게 보고 청구한 것이 아닌가,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. 네, 알겠습니다.